여보, 당신 맞죠? 저를 아시나요? 15년 전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이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재벌이 되어 아들 결혼식 날 나타났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15년 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1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아들 민수가 장가가는 날입니다. 예식장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며 저는 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복 저고리에 옷고름을 매만지는 손끝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긴장해서 그런지 아니면 혼자라는 사실이 더욱 뼈저리게 느껴져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혜 씨, 민수가 정말 훌륭하게 컸네요.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친척 언니의 위로. 섞인 말에 목이 메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민수의 가장 행복한 날이니까요. 제 슬픔이 아들의 기쁨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았어요. 민수가 잘 커져서 고마울 따름이죠. 같은 대답을 수십 번 반복하면서도 저는 문득문득 옆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혼자 서 있는 제 모습이 유독 외로워 보이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신부 측 혼주는 부부가 나란히 서서 인사를 받는데 저는 혼자였으니까요. 예식장 로비의 샹들리에가 화려한 빛을 뿜어냈지만 그 빛조차 제 마음속 어둠을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15년. 남편 재혼 없이 보낸 세월이 그만큼이나 됐습니다. 가을 단풍놀이를 간다며 집을 나섰던 재혼은 산에서 실종되었고 일주일간의 수색 끝에 결국 사망 처리되었죠.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기 축의금 놓고 갑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탁소 일로 거칠어진 손이 봉투를 받는 게 어색했어요. 새벽부터 다림질하고 저녁엔 배달하며 민수를 키웠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은 세제에 허리는 늘 아팠지만 아들만큼은 누구에게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그 덕분인지 민수는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녔고 지금은 대기업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키워낸 아들이 마침내 자신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봤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하객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예식장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예식장 밖에 까만색 벤츠 마이바흐가 천천히 멈춰서더니 운전기사가 황급히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저기 저 차 좀 봐요. 마이바흐잖아요. 헐, 몇 억짜리인데. 저기서 누가 내리는 거야?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차 쪽으로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차에서 회색 맞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옷매무새며 풍기는 분위기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손목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고급 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비서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그의 뒤를 따라 내렸습니다. 와, 강민호 대표님이다. 민건축 강민호? 롯데타워 설계하신 그분? 맞아요. 요즘 가장 잘 나가시는 건축가잖아요. 프로젝트 하나에 수백억씩 받으신다던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사돈 어른이 직접 예식장 밖으로 나가 그를 맞이했어요. 평소라면 비서를 보낼 법한데 사돈 어른이 직접 나가는 모습에 하객들은 더욱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고
사돈 어른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마치 귀한 손님을 모시듯 정중하게 안내하고 있었죠. 사돈 어른이 저렇게까지 모시는 걸 보니 정말 대단한 분이신가 봐요. 당연하죠. 강민호 대표는 건축업계에선 신화 같은 사람이에요. 10년 만에 맨손으로 재벌급 자산을 만들었다던데 옆에서 하객들이 나누는 대화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사돈 어른과 그 남자가 예식장 입구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내주었어요. 명품 정장 안에서 풍기는 품위와 여유, 그리고 성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이 그의 온몸에서 배어나왔습니다. 아, 사부인. 사돈 어른이 저를 발견하고는 크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저도 얼른 자세를 고쳐잡고 맞이할 준비를 했죠. 제가 오늘 정말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바쁘신 분인데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사돈 어른이 옆에 남성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들어 그 남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마치 번개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고 다리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면서 현실 감각이 사라지는 듯 했어요. 그 얼굴, 그 눈빛, 그 체격, 모든 게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광대뼈가 살짝 나온 것도, 눈꼬리가 약간 처진 것도, 콧날이 오뚝한 것도, 모든 게 15년 전 산으로 떠났던 남편 박재훈과 똑같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재훈은 분명 죽었습니다. 아니, 죽은 게 아니라 실종되어 사망 처리되었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는 재훈과 똑같이 생긴 남자가 비싼 정장을 입고 억대 자동차를 타고 부자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사부인, 이쪽은 민건축 설계사무소를 운영하시는 강민호 대표님이십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에 사옥을 가지고 계신 분이자 국내 최고의 건축가시죠. 저희 집 신축도 맡아주셨고요. 사돈 어른의 소개가 귓가에 웅웅거렸지만 저는 그 남자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목에 찬 시계가 은은하게 빛을 냈습니다. 파텍 필립. 수천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명품 시계였어요. 재훈이 차고 다니던 2만 원짜리 손목 시계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남자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목소리까지 재훈과 똑같았거든요. 낮고 부드러운 음성, 정중하면서도 따뜻한 어조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뛰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죠. 여보, 정말 당신이야?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그 남자의 눈빛에는 아무런 알아봄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정중하고 낯선 눈빛이었죠. 세탁소 주인인 저 같은 사람은 그의 눈에 들어올 리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와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있는 것만 같았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간신히 입을 열었을 때 제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제가 긴장한 줄로만 알고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아, 사부인께서 많이 긴장하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아드님 결혼식이니까요. 강 대표님, 이쪽으로 앉으시죠. 특별석을 마련해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호라고 소개된 그 남자는 여전히 정중한 미소를 띤 채 있었습니다. 그가 손목 시계를 살짝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의 오른손 검지에 있는 작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재훈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가 계시죠. 곧 식이 시작될 테니까요. 사돈 어른이 민호와 함께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따랐죠.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걸음걸이마저 재훈과 똑같았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살짝 앞으로 나가는 것도, 팔을 흔드는 각도도 모든 게 일치했거든요. 와, 저런 분이 오셨다니. 사돈 집안이 대단하긴 하네요. 그러게요. 강민호 대표면 재산이 수천억은 될 텐데.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현관 기둥을 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1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 있는데 정작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니. 다른 이름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났다니. 이것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식 시작을 알리는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주석에 홀로 앉아야 한다는 사실보다 지금 이 상황이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제가 미쳐가는 걸까? 너무 그리워서 헛것을 보는 걸까?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결혼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가 각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하는 동안 저는 신부 측 가족들과 마주 앉은 자리가 불편하기만 했어요. 사돈 어른 옆에 앉은 강민호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사부인,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돈 어른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저도 얼른 잔을 들어 화답했죠. 아닙니다. 좋은 집안과 인연을 맺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강 대표님, 저희 사부인이십니다. 혼자 힘으로 민수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신 분이죠. 사돈 어른이 민호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민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대단하십니다, 사모님. 요즘 같은 세상에 혼자 자녀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드신지 잘 압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니 또다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재훈과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낮고 부드러우면서도 따뜻한 음색이었죠. 감사합니다.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민호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가 물잔을 집어드는 순간 저는 숨을 죽였어요. 재훈은 물을 마시기 전에 항상 잔을 시계 방향으로 2번 돌리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긴장하거나 생각이 많을 때면 더욱 심했죠. 민호가 물잔을 들더니 무의식적으로 잔을 시계 방향으로 1바퀴, 2바퀴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셨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아. 완전히 똑같아. 사모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좋지 않으신데.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긴장해서요. 저는 황급히 물을 마시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식사가 나왔습니다.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테이블에 가득 차려졌어요. 민호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밥공기 뚜껑을 열더니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으로 밥 위에 올려진 검은 콩을 하나씩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훈도 똑같았거든요. 콩을 싫어해서 밥에 섞인 콩을 늘 골라냈습니다. 어릴 때 콩이 목에 걸렸던 기억 때문이라고 했죠. 강 대표님, 콩을 안 드시나 봐요? 사돈 어른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미안한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릴 때부터 콩을 못 먹어서요. 트라우마 같은 겁니다. 트라우마요?
네, 어렸을 때 콩이 목에 걸린 적이 있나 봐요. 기억은 안 나지만 몸이 거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기억은 안 난다고? 저는 민호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강 대표님, 실례지만 혹시 과거 기억을 잃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돈 어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민호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아, 그냥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잡았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10년 전 일입니다. 지리산 등산로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그 이전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10년 전이라고? 재훈이 실종된 건 15년 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5년간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신원을 확인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갑도 핸드폰도 없었고 옷만 걸친 채였죠. 병원에 한 달 넘게 입원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원불명자로 등록되었고 사회복지사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강민호라는 이름도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그 전 기억은 정말 하나도?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누구였는지, 어디서 살았는지, 가족이 있었는지조차 모릅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었구나. 정말 당신이었어. 그런데 신기한 건요. 민호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몸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건축 도면을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됐고 설계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평생 해온 일처럼요. 재훈은 건축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15년 전까지만 해도 중소건설사의 현장 소장이었죠. 도면 보는 일이 그의 전문 분야였어요. 그래서 건축 설계를 다시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돈을 벌고 밤에는 독학으로 자격증을 땄죠. 운이 좋았습니다. 재능이 있었나 봐요. 민호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5년 만에 작은 설계사무소를 차렸고 거기서 몇 개 프로젝트가 대박이 나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맨손으로 이만큼 이뤘다니. 저는 민호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안타까웠어요.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기억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니. 대단하십니다. 저는 간신히 그 말만 했습니다. 더 이상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부인, 괜찮으십니까? 사돈 어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라서요. 민호가 냅킨으로 입가를 닦는 순간 저는 그의 오른쪽 귓불 뒤쪽을 봤습니다. 작은 점이 있었어요. 재훈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습니다. 신혼 때 제가 그 점에 입맞춤하며 행운의 점이라고 놀렸던 기억이 났죠.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강민호가 아니었습니다. 박재훈, 제 남편이었어요. 실례지만 대표님, 혹시 오른쪽 귓불 뒤에 점이 있으시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네, 맞는데 어떻게 아셨습니까? 아, 그냥 우연히 보여서요. 저는 황급히 말을 돌렸지만 민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민수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아, 민수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종일 서 계셨잖아요. 민수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착한 아들이었어요. 민수야. 네, 어머니. 너무 잘 컸다.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민수가 웃으며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셔. 저기 저 사람이 내 아버지야.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켜야 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도 사돈 어른과 함께 일어섰어요. 오늘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사모님. 민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돌아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저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지마. 제발 가지마.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예식장 밖으로 나가는 민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고 그가 마이바흐에 탑승했어요. 검은색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보, 기다려. 제가 꼭 당신을 찾을게.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결혼식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하면서도 계속 민호 생각만 했습니다. 뜨거운 다리미가 옷감 위를 지나갈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같은 자리만 다리질하고 계시는데. 알바생 미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미안해. 정신이 좀 없네. 저는 황급히 다리미를 내려놓았습니다. 옷이 조금 탈 뻔했어요.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민수 씨 결혼식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런가 봐. 미진아, 오늘은 제가 먼저 들어갈게. 마무리 부탁해도 될까? 네, 걱정 마세요. 푹 쉬세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2층 주거 공간으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방에 들어서자 15년 전 추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재훈과 함께 살던 이 집, 민수를 키운 이 공간.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낡은 상자가 나왔어요. 재훈의 물건들을 모아둔 상자였죠.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재훈과 제가 함께 찍은 사진, 어린 민수를 안고 있는 재훈의 사진들. 그 밑에 손목시계가 있었습니다. 재훈이 마지막으로 차고 있던 시계였어요. 산에 갈 때 벗어두고 간 시계. 2만 원짜리 싸구려 시계였지만 저는 15년간 소중히 보관해 왔습니다.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멈춰 있었어요. 15년 전 그날 이후로 시간이 멈춘 채였죠. 여보, 저는 시계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정말 당신이었어. 살아있었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15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혼자 우는 게 익숙해질 만큼 많이 울었지만 오늘의 눈물은 달랐습니다.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막막함이 뒤섞여 있었죠.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침대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호에게 직접 찾아가서 말해야 할까? 당신이 제 남편이라고, 박재훈이라고? 하지만 그가 믿어줄까요? 10년간 강민호로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다른 정체성을 말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을지도 몰라요. 민수에게 말해야 할까? 저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민수는 지금 신혼여행 중이었어요. 가장 행복한 시기에 이런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민수도 믿어줄까요? 15년 전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힘들게 이겨낸 아들에게 갑자기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하면 오히려 혼란만 줄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저는 상자 속을 뒤져 재훈의 다른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지갑, 명함, 그리고 등산 때 쓰던 물건들. 물건 하나하나가 재훈의 흔적이었어요. 이걸 보여주면 기억이 날까?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돈 어른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 어른, 저 지혜입니다. 아, 사부인. 무슨 일이십니까? 실례지만 결혼식 때 오셨던 강민호 대표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강 대표님 연락처요? 무슨 일이신데요? 사돈 어른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났습니다. 저희 세탁소 건물이 오래되어서 리모델링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소문을 들어보니 강 대표님이 최고라고 하셔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사돈 어른이 민호의 명함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돈 어른. 전화를 끊고 저는 명함에 적힌 번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 전화해도 될까?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언제 또 어디로 사라질지 몰랐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민건축 강민호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식 때 뵀던 신랑 어머니 이지혜입니다. 아, 사모님.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실례지만 대표님을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상담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담이요? 어떤 상담 말씀이신지? 건물 리모델링 관련해서요. 저희 세탁소 건물이 오래되어서 손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만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저희는 주로 대형 프로젝트를 다루는데 부탁드립니다. 꼭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저희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찾아뵐게요.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그러시면 금요일 3시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뵙죠. 제가 문자로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금요일, 사흘 후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질 것 같았어요. 저는 재훈의 시계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기다려, 여보. 금요일에 당신을 만나러 갈게. 시계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사흘쯤은 기다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흘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금요일이 되기까지 사흘은 정말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세탁소 일을 하면서도 시계만 쳐다봤고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민호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무엇을 보여줘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세탁소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만 이지혜 사장님이신가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지적인 인상을 풍기는 사람이었죠. 네, 맞습니다만 누구신지?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민건축 수석 실장 정수아라고 합니다. 여성이 명함을 건네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민건축?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건축이요?
강민호 대표님의 네, 맞습니다. 수아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지금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신데요? 여기서는 좀 그렇고요.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세탁소 문을 잠그고 그녀를 따라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자 수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께서 내일 저희 대표님을 만나시기로 하셨죠? 네, 그런데 어떻게 아세요? 제가 대표님의 모든 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연락하신 것도 알고 있고요. 수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리모델링 상담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닌 것 같아서요. 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결혼식 날 사장님께서 대표님을 보시던 눈빛을 봤습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날카로움이 느껴졌어요. 그건 단순히 처음 만난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충격과 그리움, 그리고 혼란이 섞여 있었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대표님을 예전에 아셨던 분이신가요? 수아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대표님 편입니다. 그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수아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강민호 대표님이 제 남편일지도 모릅니다.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이요? 15년 전 산에서 실종됐어요. 사망 처리되었죠. 그런데 결혼식 날 대표님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제 남편 박재훈이라는 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외모, 목소리, 습관, 심지어 깃불 뒤의 점까지 모든 게 일치한다고 설명했어요. 수아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줬죠. 놀라운 이야기네요. 수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대표님이 발견된 곳이 지리산이었거든요. 지리산이요? 네. 10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등산객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대표님을 발견했죠. 수아는 자신이 아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머리에 심한 외상이 있었고 기억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어요. 신분을 확인할 만한 물건도 아무것도 없었죠. 그럼 그 5년은? 5년이요? 제 남편은 15년 전에 실종됐어요. 그런데 대표님이 발견된 건 10년 전이라고 하셨잖아요.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5년간 어디서 뭘 하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발견됐을 때 이미 기억을 잃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렇군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수아 씨, 대표님은 자신의 과거를 찾고 싶어 하시나요? 물론입니다. 수아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10년간 계속 찾아왔어요. 사립탐정도 고용하고 실종자 명단도 뒤졌죠.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왜요? 실종자 명단에는 제 남편 이름도 있었을 텐데요. 대표님이 기억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나이, 이름, 얼굴, 키, 특징.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막연하게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느낌만 있었대요. 수아의 목소리가 안타까움으로 물들었습니다. 가끔 악몽을 꾸세요. 누군가를 부르는 꿈, 어디론가 가야 한다는 꿈. 땀을 흘리며 깨어나시죠. 그럴 때마다 제가 옆에서 진정시켜드렸어요. 그렇게 가까우신 사이신가요?
대표님은 제 은인입니다. 수아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5년 전 제가 가장 힘들 때 대표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때는 작은 설계사무소였지만 저를 믿고 수석 실장으로 채용해 주셨죠. 그래서 대표님을 도우려는 거군요. 네, 그분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으셨으면 해요. 수아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표님이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요. 정말요? 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갑작스럽게 충격을 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수아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요. 사진, 물건, 기록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대표님을 천천히 과거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어떻게요? 내일 만남에서 일단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리모델링 상담인 척하면서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요? 네, 대표님 미팅에는 항상 제가 동석하니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수아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우리 함께 대표님의 기억을 되찾아드립시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줬어요. 감사합니다, 수아 씨. 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천만에요. 우리 대표님이 행복해지는 일인데요. 수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싸워줄 동반자가 생겼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저는 민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재훈의 시계와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장님, 긴장 푸세요. 옆에 앉은 수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회색 캐주얼 정장을 입은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저희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사모님, 기다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저희도 방금 왔어요. 민호가 자리에 앉자 수아가 커피를 주문하러 일어났습니다. 저희 둘만 남겨두려는 배려였죠. 리모델링 하시려는 건물이 어떤 건물인가요? 민호가 수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아, 그게... 저는 잠시 말을 흐렸습니다. 사실 리모델링은 핑계였어요.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핑계요? 대표님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요? 무슨 이야기 말씀이신지? 민호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대표님, 지리산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수아 씨한테 들었어요. 10년 전 지리산에서 발견되셨다고.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모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실은 제 남편도 15년 전 지리산에서 실종됐어요.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실종이요? 네, 가을 단풍 보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어요. 일주일간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고 결국 사망 처리되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남편 박재훈입니다. 민호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재훈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민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표님과 닮지 않았나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저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재훈의 클로즈업 사진이었어요. 오른쪽 귓불 뒤에 점이 있죠?
대표님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잖아요. 민호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귓불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저는 재훈의 손목 시계를 꺼냈습니다. 멈춰 있는 시계였죠. 이게 제 남편이 마지막으로 차고 있던 시계예요. 산에 갈 때 벗어두고 가셨어요. 민호는 시계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사모님,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갑니다. 대표님이 제 남편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민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강민호예요. 박재훈이 아닙니다. 기억을 잃으셨잖아요. 10년 전 이전의 기억이 없으시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사모님 남편이라는 증거는 없잖습니까?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수아가 커피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대표님 앉으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민호는 망설이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수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물 마실 때 잔을 2번 돌리시죠? 그게 뭐? 밥에 섞인 콩을 꼭 골라내시죠?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긴장하시면 오른손 검지로 테이블을 2번 두드리세요. 어떻게 그걸? 지켜봤으니까요. 10년간 옆에 있었으니까요. 수아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진 속 남자도 똑같은 습관이 있었대요. 사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표님, 한 번만 가보시겠어요? 그 산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날지도 몰라요. 그곳에 가면요. 저는 민호가 머뭇거렸습니다. 가고 싶지 않으세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가보죠.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면 다시는 찾지 마세요. 약속할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저희 셋은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민호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수아는 운전에 집중했죠. 저는 뒷좌석에 앉아 가슴을 졸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기억이 나게 해주세요. 지리산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걸어 올라가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마지막으로 걸었던 등산로예요. 세 사람은 말없이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15년 전 그날도 이랬을 거예요. 한참을 걷다가 민호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이상해요. 뭐가요? 이 길이 낯설지 않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발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마치 수백 번 걸어본 길 같아요.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 보실래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마치 길을 아는 것처럼요. 저기 바위 뒤에 약수터가 있지 않나요? 민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놀라 그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있을 것 같아서요. 바위를 돌아가자 정말 약수터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아파요. 대표님, 수아가 다급하게 달려갔습니다. 민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심한 두통이 온 것 같았습니다. 뭔가 보여요. 희미하게. 뭐가 보이세요? 이 길을 걷고 있어요. 누군가랑 같이 웃으면서. 민호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떨어져요. 어디론가 떨어지고 있어요. 재훈 씨,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호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재훈, 그게 제 이름인가요? 네, 박재훈.
그게 당신 이름이에요. 민호는 일어서서 비틀거렸습니다. 더 올라가야 해요. 뭔가 있어요. 위에. 저희는 민호를 따라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했어요. 무너진 낭떠러지. 15년 전 재훈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어요. 여기에요. 여기서 떨어졌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미끄러져서 제가 잡으려고.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떨어졌어요. 재훈 씨,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얼굴이 안 보여요. 흐릿해요. 괜찮아요. 천천히요. 수아가 민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있다가 저희는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민호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차에 탑승해서도 계속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민호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확신할 수 없어요. 제가 정말 박재훈인지. 시간이 필요하신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침묵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문득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었으니까요. 지리산에 다녀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수아도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표님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세요. 수아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신대요. 누군가를 부르는 꿈을요. 제가 너무 무리했나 봐요. 아니에요, 사장님.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세탁소 문을 닫으려는데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민수야, 무슨 일이야?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고? 어머니,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민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뭔데? 강민호 대표님 아시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응, 결혼식 때 봤지. 왜? 어머니가 그분을 만나셨다고 들었어요. 누가 그러던?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강 대표님한테 연락해서 만났다고. 민수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 마세요. 어머니 요즘 이상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맨날 멍하니 계시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네. 강민호 대표님이. 내 아버지일지도 몰라.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결혼식 날 봤어. 그분이 내 아버지 박재훈과 똑같았어. 얼굴도 목소리도 모든 게 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게 아니야. 실종된 거야. 시신도 못 찾았잖아.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돼요. 민수야, 저도 안 믿고 싶었어. 하지만 확실해. 그 사람이 내 아버지야. 증거라도 있어요? 있어. 외모, 습관, 모든 게 일치해. 그리고 지리산에서 발견됐대. 내 아버지가 실종된 그곳에서.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우연이에요. 세상에 닮은 사람 많아요. 민수야, 어머니가 너무 아버지를 그리워하신 나머지 착각하시는 거예요. 민수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부탁이에요. 이제 그만하세요. 민수야, 저는
저도 아버지 보고 싶어요. 어머니만큼이나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분이에요. 받아들여야 해요. 아니야. 내 아버지는 살아있어. 어머니.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이러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는 돌아서서 세탁소를 나갔습니다. 민수야. 제가 불렀지만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마저 저를 믿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저 강민호입니다. 대표님,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요. 지금요? 네,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시간 후, 저는 한강공원 벤치에서 민호를 만났습니다. 부르셨어요? 사모님, 민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박재훈이 아닙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뭐라고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뇌 MRI, 심리검사,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래서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기억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설령 제가 과거에 박재훈이었다 하더라도 지금의 저는 강민호입니다. 대표님, 10년간 강민호로 살았어요. 강민호로 성공했고 강민호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게 제 진짜 삶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겐 가족이 있어요. 아들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기억하지 못하는 가족은 가족이 아닙니다.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모릅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왜요? 왜 그러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섭기 때문입니다. 민호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만약 제가 정말 박재훈이라면 15년 동안 가족을 버려두고 다른 삶을 산 거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워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기억을 잃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결과는 같습니다. 민호가 일어섰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이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이미 결정했습니다. 민호가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재훈 씨, 제가 소리쳤습니다. 민호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 걸어갔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저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아들도 절 믿지 않고 남편도 절 거부했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15년 전처럼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한강 물이 검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한없이 울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탁소 문도 닫지 않은 채 2층 방으로 올라가 침대에 쓰러졌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아들도 절 믿지 않고 남편도 절 거부했습니다. 15년을 기다렸는데 막상 찾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강민호입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박재훈이 아닙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한강공원에서 다 흘려버렸으니까요.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새벽 4시쯤 되었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아였습니다. 사장님, 대표님이 사라지셨어요. 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혼자 차를 몰고 나가셨어요. 어디 가시는지도 말씀 안 하시고요.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짐작은 가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마도 지리산일 거예요. 혼자서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혼자요? 새벽에요? 네, 사장님. 저희도 바로 따라가려고 해요. 같이 가실래요? 네, 갈게요. 당장 갈게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뛰쳐나갔습니다. 1시간 후 수아의 차가 세탁소 앞에 섰어요. 빨리 타세요. 저는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새벽에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대표님이 어젯밤에 계속 악몽을 꾸셨대요. 수아가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부르는 꿈이었대요. 지혜하고요. 저를요?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갑자기 차 키를 들고 나가셨대요. 혼자 가시면 위험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걱정이에요. 지리산까지 3시간.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민호의 차가 보였어요. 저기 대표님 차예요. 저희는 급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셨을까요? 저번에 갔던 그 길이에요. 분명히요. 저희는 등산로를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한참을 올라갔을 때 저 앞에 민호가 보였습니다. 낭떠러지 근처에 서 있었어요. 대표님, 수아가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저 낭떠러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아 씨,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기억났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 기억났어요. 모든 게 다요. 민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15년 전 저는 이 산에 단풍 보러 왔었어요. 아내와 아들과 함께요. 대표님. 민수가 그때 5살이었어요. 귀여운 꼬마였죠. 민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그날 저녁 길을 잃었어요. 안개가 심하게 끼었거든요. 그래서요?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지혜가 무서워했죠. 민수를 안고 떨고 있었어요. 민호는 낭떠러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발을 헛디뎠어요. 지혜가 미끄러졌어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지혜를 잡았어요. 한 손으로 바위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 지혜를 잡았죠. 그럼 민수가 울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하면서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저는 지혜한테 말했어요. 민수 데리고 먼저 내려가라고요. 하지만 지혜는 안 간다고 했어요. 같이 가자고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빨리 가라고. 민수 때문에라도 살아야 한다고요. 그래서요? 지혜는 울면서 민수를 안고 내려갔어요. 구조대를 부르러요. 민호는 바위를 만졌습니다. 저는 여기 매달려 있었어요. 1시간, 2시간. 손에 힘이 빠져갔어요. 대표님. 그리고 떨어졌어요. 저 아래로요. 민호가 낭떠러지를 가리켰습니다. 정신을 잃었죠. 깨어났을 때는 며칠이 지난 후였어요. 어디서요? 산속 어딘가였어요. 누군가가 저를 끌어내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억이 없었죠. 민호는 일어섰습니다. 5년을 산속에서 헤맸어요. 제가 누군지도 모른 채요. 5년이나요? 네, 이따금 사람들을 만났지만 제 이름조차 몰랐어요. 그냥 살아남기만 했죠. 민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10년 전 등산객이 저를 발견했어요. 병원으로 갔고 강민호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기억이 어젯밤 꿈에서 봤어요. 모든 걸 다요.
민호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지혜.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제 진짜 이름을요. 당신을 찾아야 했어요. 당장요. 민호 씨. 아니, 재훈 씨. 미안해요, 지혜야.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두고요. 아니에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민수한테도 미안해요. 아빠 노릇 못해줘서요. 괜찮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재훈이 저를 꽉 안았습니다. 15년 만에 느껴보는 남편의 품이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지혜야. 저도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수아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이제 집에 갈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집으로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집에 가요. 우리 아들한테도 가야죠. 민수가 믿을까요? 믿게 만들 거예요. 제가 아빠라는 걸 증명할게요. 재훈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번엔 놓지 않을게요. 절대로요. 저희는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해가 높이 떠올라 숲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빛이 보였어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보였습니다. 차에 탑승하며 재훈이 말했어요. 지혜야, 민수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진실을 말하면 돼요. 그대로요. 믿어줄까요? 믿어줄 거예요. 아버지를 닮았으니까요. 재훈이 웃었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그의 미소였어요. 차가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풍경이 흘러갔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였습니다. 민수한테 먼저 전화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직접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재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요. 우리 아들한테요. 저희는 민수의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재훈은 계속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긴장되세요? 당연하죠. 20년 넘게 못 본 아들인데요. 이제 27이에요. 그렇게 컸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재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기억 속 민수는 5살 꼬마거든요. 신혼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민수야. 어머니. 어머니?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재훈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강 대표님? 민수야.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강민호가 아니야. 박재훈이야. 뭐라고요? 내 아버지야, 민수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수야, 들어봐. 재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너 5살 때 지리산에 갔었지? 가을이었어.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 길을 잃었어. 엄마가 너를 안고 있었고 아빠가 앞장서서 길을 찾았지. 그건 너 그때 빨간 점퍼를 입고 있었어. 토끼 모양이 그려진 거.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너한테 노래를 불러줬어. 곰 3마리 노래요. 어떻게? 엄마가 발을 헛디뎠을 때 아빠가 엄마를 잡았어. 그리고 너한테 말했지. 민수야, 용감하게 엄마 손잡고 내려가라고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그때 울면서 말했어. 아빠도 같이 가자고. 아빠 손 놓으면 안 된다고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말했지. 민수가 엄마 지켜줘야 한다고.
민수는 이제 큰 아들이니까요. 아빠, 민수의 입에서 그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아빠야. 재훈이 민수를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이렇게 늦어서요. 민수는 재훈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정말 아빠예요? 그래, 내 아빠야. 저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15년 만에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어보, 누구세요? 집안에서 민수 아내 은지가 나왔습니다. 아, 죄송해요. 장인어른 장모님. 은지는 울고 있는 민수를 보고 당황했어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은지야. 민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가 돌아오셨어. 네. 저희는 집 안으로 들어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15년 전 실종, 기억상실, 5년의 방황, 강민호로서의 10년 그리고 기억의 회복까지요. 은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듣다가 결국 같이 울었어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네요. 그러게요.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민수가 재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적으로 신분을 회복해야지. 박재훈으로요. 회사는요? 민건축은 계속 운영할 거야. 다만 대표 이름이 박재훈으로 바뀌겠지. 재훈이 웃었습니다. 너도 회사 일 배울래? 아버지 회사니까. 정말요? 그래, 우리 아들이잖아. 그날 저녁 저희 네 식구는 외식을 했습니다. 15년 만에 가족 식사였어요. 아버지, 이거 드세요. 민수가 반찬을 재훈 앞에 놨습니다. 고마워, 아들. 근데 아버지, 아직도 콩 싫어하세요? 너 어떻게 알았어?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아버지가 콩을 항상 골라내신다고요. 재훈이 웃었습니다. 그래, 아직도 싫어해.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 저도 콩 싫어해요. 아버지 닮았나 봐요. 그런가 보구나.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어디서 사실 거예요? 당연히 우리 집이지. 세탁소 2층에. 거기는 너무 좁잖아요. 괜찮아. 가족이 함께 있으면 되는 거야. 재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혼자 고생한 너희 어머니랑 함께 있어야지. 집으로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재훈은 세탁소 2층 방을 둘러봤어요. 여기, 그대로네요. 뭐가요? 가구 배치가 15년 전 그대로예요. 재훈이 벽에 결혼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 사진도 그대로 걸려 있고요.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서랍에서 손목시계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재훈은 시계를 받아들었어요. 제 시계, 15년 동안 멈춰 있었어요. 당신처럼요. 재훈이 시계를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태엽을 감아도 될까요? 당연하죠. 이제 다시 시작해야죠. 재훈은 조심스럽게 시계의 태엽을 감았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초침이 돌아가고 분침이 움직였습니다. 다시 흘러가네요. 시간이요. 우리의 시간도 다시 흐르는 거예요. 재훈이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앞으로 이거 계속 차고 있을게요. 다시는 벗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저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지혜야. 네. 행복하게 해줄게요. 남은 인생 동안요. 이미 행복해요. 당신이 돌아와서요. 재훈이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기다려줘서요. 천만에요. 당신이니까요. 일주일 후 저희는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전문 사진관에서요. 재훈, 저, 민수, 은지. 네 사람이 함께였어요. 자, 웃으세요.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 속에서 저희는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15년을 기다린 가족의 미소였습니다. 사진관을 나오며 재훈이 말했어요. 이 사진 세탁소에 걸어요. 저 오래된 결혼사진 옆에요. 좋아요. 그리고 새 결혼사진도 찍어요. 우리 둘이서요. 아직도 저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당연하죠. 평생 하고 싶어요. 재훈이 웃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예요. 사망 처리 취소되면 자동으로 부부관계가 회복되거든요. 그럼 다시 결혼식은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요, 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결혼식을요. 왜요? 민수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날 밤 세탁소 2층 방에서요. 재훈은 시계를 풀어 탁자 위에 놨습니다. 내일 아침 이 시계 소리에 깨우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당신 얼굴을 제일 먼저 보고 싶어요. 그럼 제 옆에서 주무세요. 평생요. 재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지혜야.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요. 당신도 고마워요. 다시 저를 찾아와서요. 창밖으로 달이 밝았습니다. 시계는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시간이요. 그리고 저희의 사랑도요.